신입사원 1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옷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알아보는 뭘 입으면 좋을까? 첫 번째 시간이에요. 1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서는 인류가 옷을 어떻게 입게 됐는지 오랜 역사를 짚어볼 거예요. 친구들이 관심 많은 옷에 관한 이야기니까 더 재밌겠죠? 이 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사회에서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6학년 사회에서 배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중학교 기술과정의 기술과 발명 표준의 세계, 역사의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인류 최초의 패션을 먼저 구경해볼까요?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잘 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과일을 따먹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아담과 이브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걸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 벌거숭이 몸이 부끄러워져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해요. 인류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최초의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인간이 오래전부터 옷을 입었다는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생물 중에서 왜 인간만 옷을 입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포유류 중에서 사람만 털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더울 때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면 되는데 추운 곳에서는 털이 없어서 옷을 입어야 해요. 또 옷을 입으면 털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난 피부도 보호하고 먼지나 세균, 벌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사람은 아담과 이브처럼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1만 년 전에 동물의 뼈로 만든 바늘이 발견된 걸 보면 옷의 역사가 무척 오래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털가죽 옷을 입었지만 나중에 옷감이 발명되면서 사람의 옷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옛날 옷감이 바로 예쁜 비단이에요. 비단은 누에고치가 만드는 실을 엮어 만든 옷감이라는 건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비단은 기원전 1700년부터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 전이니까 옷감의 역사에서도 아주 오래된 편에 속해요. 이때도 다른 옷감이 있었지만 질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비단은 달랐어요. 부드럽고 가벼운 데다 촉감도 좋으면서 예쁘기까지 하니까 다른 옷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비단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중국은 비단 만드는 법을 다른 나라가 알지 못하게 비밀로 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중국의 공주가 다른 나라로 시집가면서 누에고치를 가져가는 등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비단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멀리 떨어진 유럽의 로마 제국까지 전해진 비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귀족들은 앞다투어 비단 옷을 입었고 비단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물건으로 대접받았죠. 비단이 귀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비단을 더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비단과 다른 물건을 싣고 중국과 로마로 오가던 길이 바로 비단길이에요. 비단길을 통해 수많은 물건과 문화가 오고 간 덕분에 동양과 서양은 서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비단이 나오기 훨씬 전, 기원전 3500년 정도부터 인도에서는 면직물이라는 옷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면은 가장 대표적인 옷감으로 꼽히는데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면직물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술의 변화를 말해요. 증기기관 같은 기계가 발명된 것도 바로 이때예요. 산업혁명을 통해 면직물을 만드는 기계가 잇따라 발명되고 발달을 거듭하면서 면은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감이 됐어요. 비록 면의 재료인 모카를 키우려고 흑인 노예를 잡아다 강제로 일하게 한 아픈 역사도 있지만 말이에요. 1930년대부터는 사람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합성섬유가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합성섬유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나일론이에요. 석탄과 석유를 재료로 만든 나일론은 다른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다른 섬유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질겨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나 스타킹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답니다. 나일론을 시작으로 가볍고 튼튼한 여러가지 합성섬유가 잇따라 개발됐어요. 여러가지 합성섬유 덕분에 총알을 막는 방탄복이나 물이 새지 않는 잠수복, 우주에서 입는 우주복처럼 특수한 옷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한마디로 합성섬유는 옷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1등 공신이에요. 이렇게 동물의 털 가죽에서 시작한 옷의 역사는 옷감이 발달하고 다양해진 역사이기도 해요. 옷은 옷감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이에요. 앞에서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가 옷의 기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성섬유는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해요. 합성섬유는 대부분 석유로 만들어요. 아니, 불을 떼서 에너지를 얻는 석유로 옷감을 만든다니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석유에서 합성섬유의 재료가 되는 물질만 뽑아내는 거예요. 석유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이런 물질을 따로 분리하는 걸 증류라고 해요. 증류는 여러 물질이 섞인 액체를 끓여서 증기로 만들고 이 증기를 식혀서 순수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을 뜻해요. 아니, 끓여서 다시 액체로 만들 거면 뭐하러 힘들게 증류를 하냐고요? 증류를 하면 서로 섞여 있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류 과정을 거치면 석유를 성질이 다른 여러 물질로 분리할 수 있어요. 각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석유를 끓이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천연가스가 먼저 빠져나와요. 다음에는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가 기체로 변해 석유에서 빠져나와요. 석유에서 빠져나온 물질들을 따로 모아서 액체로 만들면 서로 성질이 다른 연료와 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나프타라는 물질이 바로 합성섬유의 원료가 된답니다. 나프타로 합성섬유를 만드는 과정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나프타는 합성섬유뿐만 아니라 페트병 같은 용기나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합성 고무도 만들 수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원료로 꼽혀요. 석유를 끓이면 옷감의 재료가 나온다니 신기하죠? 석유를 여러 물질로 나누는 것처럼 섞여있는 여러 물질을 나누는 걸 혼합물의 분리라고 해요. 혼합물 분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배우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오케이.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옷에 관심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꾸며서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이번 책을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다음 장에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잔뜩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그럼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친구들 모두 안녕!